네, 이제 두 번째, 엔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엔터 이모저모. 이제 크게 봐서는 7월 가온 차트하고, 그 다음에 4세대, 걸그룹에 대해서 오늘 한번 총 정리를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7월 가온 차트가 나왔는데,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수들 참 잘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SM이 190만 장 팔았어요. 그 중에서 에스파가 165만 장, 요번 컴백이 대히트를 쳤고요. 그 다음에 JYP 같은 경우 90만 장인데 있지 앨범이 되게 잘 팔렸어요. 73만 장. YG는 뭐 사실 컴백이 딱히 없었어가지고 위너 20만 장 해서 21만 장. 빅히트는 보시게 되면 112만 장이에요. 제이홉 이제 솔로가 나왔는데 47만 장이었고요. 자회사가 힘을 냈죠. 플레디스 세븐틴 앨범이 143만 장 팔리면서 이번 컴백 앨범이요. 152가 됐고, 그 다음에 하이브가 지분 48% 가지고 있는 빌리프랩의 엔하이픈이 156만 장 팔아가지고서 다 합치면 420만 장, 이렇게 됐습니다. 좀 눈여겨볼 점들을 보게 되면 에스파가 걸스 앨범이 걸그룹 앨범 판매량 신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블랙핑크가 D 앨범 낸 게 지금까지 누적으로요. 나오고 나서 누적으로 151만 장이 팔렸는데 그거를 첫 달 수치로 이제 넘어서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정말 잘 팔았다. 정말 잘 팔았다 생각하고요. 있지 같은 경우에도 자체 신기록을 달성을 했어요. 기존의 자체 최고는 Crazy in Love이 누적 판매량이 61만 장이었는데 그보다도 더 나았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소소하게는 위너 같은 경우에도 자체 신기록을 기록을 이제 했습니다. 원래는 13만 장이었는데 이제 20 팔렸죠. 그리고 엔하이픈 경우에도 자체 신기록이에요. 기존에 이제 131이 그 자체 최고였는데 156만 장 요번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뭐 에스파, 있지, 엔하이픈은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룹이니까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3분기 그 다음에 컴백했거나 예정인 주요 이제 그 회사들의 가수들을 보면 소녀시대 이미 컴백을 했죠. 컴백했고 초동 나왔는데 거의 20만 장 가까이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소녀시대 아직 죽지 않았다. 그 다음에 뭐 동방신기 일본 이게 메인이죠. 뭐 3분기는 NCT 127 9월 달에 컴백하는 거. 그 다음에 트와이스는 진짜 일을 열심히 합니다. 8월 달에 이제 컴백이 있고요. 8월 말에. 그리고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 지금 티저 나오고 있는데 앨범은 9월에 나옵니다. 지금 예약을 받고 있죠. 그래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에스파의 기록을 또 블랙핑크가 뭐 지금 2년 이상의 공백을 깨고서 이제 그룹이 다 모이는 거는 2년 넘게 걸렸죠. 컴백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 원기옥을 모았기 때문에 요걸 또 깨지 않을까. 또 깨야지 그 다음에 또 서로 또 이 깨고 팬덤끼리 경쟁이 되고 그러면은 엔터주 주주들 입장에선 좋고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깨줬으면 합니다. 블랙핑크가 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에서는 뉴진스가 이미 나왔죠. 초동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투바투가 8월에 일본에 앨범이 나갑니다. 뭐, 잘 되겠죠. 일본에서 지금 반응이 오니까. 자, 이제 지금이 사실상 걸그룹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뉴진스의 그 데뷔곡이 멜론 차트가 개편되고 나서는 이런 아이돌들한테 불리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이고요. 다음으로 밑에 보면은 하이보이 같은 경우에도 수록곡인데 아까 여기는 이제 트리플 타이틀이죠. 이게 타이틀을 3개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다 지금 굉장히 순위가 높습니다. 하이보이도 높고 나온 지가 언제인데 아이브 노래가 5위. 그 다음에 있지의 스니커즈도 있지가 요번에 좋았던 점은 국내에서 대중성을 다시 잡았다는 것 같아요. 6위고 나연 솔로 앨범. 그 다음에 여자아이들의 톰보이도 언제 나온 곡인데 아직까지 탑 10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탑 20에 보면 뭐 에스파하고 소녀시대 뭐 이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걸그룹들이 상위권에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걸그룹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신 것 같은데 한번 보죠. 일단 뉴진스에 대해 가지고서는 좀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티저가 전혀 공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티저가 그러니까 이게 막 시끌벅적하게 해가지고서 데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안 났어요. 그리고 초기에 유튜브가 하루에 한 곡씩 공개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보게 되면 빅히트 채널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빅히트 채널이 그 팔로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숫자는 초기에는 사실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는 이건 뉴진스가 지금 조금 그 마케팅에서 조금 실수를 저지른 걸까?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앨범 예약을 받게 되는데 이건 또 잘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 불균형은 무엇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무대도 하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 팬들의 실체가 좀 생겨난다는 느낌이 받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유튜브 숫자도 좀 좋아지고 뮤직비디오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이제 유튜브의 뮤직비디오 숫자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거는 이걸 뭐 뉴진스는 프로모를 안 해서 적다. 나머지 그룹들 프로모를 많이 해서 높은 것뿐이다 하는데 사실 뉴진스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밝혀지진 않았어요. 근데 했는지 안 했는지 보려면은 일단 숫자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좋아야지 좋아서 유튜브에 그때 순위에 든 거 하고 그다음 그러니까는 그때 유튜브에 나와 있는 카운팅 돼 있는 숫자하고 유튜브에서 발표하는 그 주간의 순위 숫자하고 비교해서 그 차이를 우리가 프로모라고 보통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유튜브에 인기 순위에 들어가야지 그게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근데 그런 숫자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다른 그룹들이 쓰고 있는 건 사실이나 근데 프로모를 빼더라도 이 숫자보다는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는 초기 숫자는 좀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 좋다라는 생각이 뭐냐면 그 뭐 각종 무대 영상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에는 굳이 기획사들이 프로모를 안 붙여요. 어차피 내 수익도 아니고 그 영상이 숫자가 잘 나오는 것까지 그다지 신경은 사실은 어차피 그건 KBS 거고 MBC 거고 그렇잖아요. TV 그 저기 엠넷 거고 한데 그래서 무대 영상이나 아니면 뭐 다른 것들에 나온 영상들이 조회수가 좋으면은 이게 팬들이 상당히 이제 뭐 붙어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현재 무대 영상 콘텐츠 조회수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히 이제는 뭐 앨범 예약이랑 비록 이제 뭐 뮤직비디오는 좀 그랬지만 나머지 것들에서는 상당히 대형 신인이다. 이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튜브 콘텐츠에서 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댓글을 봐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 이게 인기 있는 지역의 댓글들이 위로 몰아주는 경향들이 있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영어 댓글을 위로 올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아이유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인기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조회수가 높아도 한국어 댓글이 맨 위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다른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수많은 대부분의 아이돌들은 댓글 확인하면은 몇 개를 내릴 때까지 영어 댓글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뉴진스는 상위권에 한국 쪽 댓글이 많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대 영상 조회수 나오는 거나 이런 것들 봤었을 때 한국 쪽 아직까지는 팬덤의 강세가 완연한 것 같다로 보이고 여기에 이제 해외 팬들이 붙기 시작하는 것 같다로 보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되게 성공하는 회사나 그룹들을 보면은 이 곡의 정체성이라는 거를 불러 넣어주는 그런 무언가 존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중성을 또 잘 잡아야지 인기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뛰어난 작사, 작곡, 편곡가 이런 제작진이 있기 마련인데 가령 예를 들면 뭐 SM은 유영진, 켄지, JYP는 뭐 박진영, YG 테디, 그 다음에 빅히트면 피독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그리고 이제 개별 그룹으로 보게 되면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 사실 초기에 좋았던 노래들 다 블랙 아이드 필싱이나 그 뒤에는 별들의 전쟁 이런 사람들의 곡을 받아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뉴진스가 요번 앨범이 독특한 거는 뭐냐면 요 분입니다. 그 작곡가 중에 이호공이라는 분이 있는데 요분이 거의 사실은 작업을 하셨다는 거 하고 여기 또 그 계속해서 몇 번 나오는 이 이름이 있죠. 요 두 사람의 공이 아마 되게 크고 이호공 요분이 아마 그 유키즈나 이런 데 나온 데 보면은 민희진 대표님 그분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이제 그 제작진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요분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요분은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보면은 네 82년생이시고 그동안 작업을 한 걸 보면 FX 작업이 SM에서는 거의 그러니까는 아마 요때에 인연이 맺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는 사실은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뚜렷하게 작업물이 있다라고는 뭐 안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보시면 좀 힌트가 와요. 제일 최근의 곡이 있지의 Gas Me Up 이라는 곡인데 요 곡이거든요. 요게 이제 조회수가 한 100만 정도가 나왔죠. 그쵸? 요게 곧 지난번 있지 앨범이었던 로꼬의 수록곡입니다. 그러니까 해피엔들한테 반응이 좋았던 건데 요거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만약에 뉴진스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이 그 일관성이 있는 곡들이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이기는 한데 성공의 발판은 모두 다 가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그룹들이 잘 될 때 성공 공식은 모두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사실 처음에는 조금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보면 볼수록 성공 공식을 다 가지고 있는 그룹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뉴진스까지 넣어갖고서 4세대를 한번 쭉 다 보면 일단 있지 경우에는 3.5세대니까 제외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점호까지 구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이제 엠믹스가 나왔기 때문에 있지가 제외가 되는 거예요. 지금 4세대 걸그룹이 에스파, 엠믹스, 뉴진스, 아이브, 르세라핌이다라고 봤었을 때 일단 제일 앞서 나가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에스파입니다. 165만 장을 파는 가수를 우리가 1등으로 안 넣을 수는 없겠죠. 근데 에스파를 보면 SM이 참 희한한 곳이라는 것도 여러분 다 아시게 돼요. 예. 왜 그러냐면 데뷔곡이 블랙맘바가 2020년 11월 17일 날에 나옵니다. 근데 그래 놓고서 3개월 있다 컴백을 하는데 보통 초창기에 걸그룹은요 댄스곡을 내요. 근데 두 번째 곡이 발라드였어요. 그것도 이제 그분의 곡을 다시 재해석해서 냈죠. Forever. 21년 2월 5일 날 겨울이 거의 다 지난 시점에 달달한 곡을 내가지고서 이 곡이 보시면 아직까지 유튜브 조회수가 5천만 뷰가 안 됩니다, 여러분. 블랙맘바가 7일 만에 5천만 뷰가 됐는데 포에버는 나온 지 1년 6개월이 됐는데 아직 5천만 뷰가 안 됩니다. 예, 응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4,900 몇만 뷰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네, 5천만 뷰 빨리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모험입니다. 그러니까는 걸그룹을 내는 회사에서 두 번째 곡을 발라드로 낸다는 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SM은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참 희한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자신감입니다. 우린 이렇게도 띄울 수 있어. 상관없어. 그러고 그냥 제 갈 길 가겠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음으로 이제 또 3개월 있다 컴백을 하죠. 그러니까 컴백 주기는 상당히 잘 맞췄습니다. 넥스트 레벨인데 이게 완전히 히트를 쳤고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그 사이에 약간의 공백을 가지고 10월 달에 세비지 이제 첫 번째 실물 앨범이 나오고 이게 첫 달 판매 52만 장, 누적으로 지금 74만 장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앨범부터 완전 데이트를 쳤고 쳤는데 보통 같으면은 이러면은 3개월 있다 또 앨범을 내면서 야 그래 물 들어올 때 노졌자 빨리 돈을 벌어보자 할 텐데 SM은 또 희한한 길을 갑니다. 요러고 나서 12월 달 거의 한 3달 뒤죠. SES Dreams Come True를 그 재해석한 곡을 가지고 나옵니다. 앨범 내는 게 아니고 그냥 유튜브랑 음원만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핵심 멤버 2명이 SM 여자 프로젝트 그룹에 들어가서 스텝백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서는 미국을 계속 이제 두드리죠. 그러고서는 디지털 싱글을 내요. 6월 24일 날에. 그리고 마침내 7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 공백이 9개월 만에 실물 앨범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요 정도의 판매량을 보며 뭐야 이거 계속 팔아야 되겠는 거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SM은 제갈게 갑니다. 상당히 독특한 회사니까. 어쨌든 근데 지금부터는 수익화에 정말 빠르게 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8월에 일본 쇼케이스니까 일본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하면 회사들이 그때부터는 이제 그 머니타이제이션 엄청 적극적 나서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가 약간 예열이었고 굉장히 빠르게 머니타이제이션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이제는 생각을 해요. 뭐 물론 그 사이에 뭐 SM이 놓은 건 아닙니다. SMCU 같은 것도 1편, 2편 내기는 했었어요. 예. 어쨌든 일본 이제 쇼케이스도 잘 됐으니까 뭐 활동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고, 그다음 뉴진스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 봐서 한국에서만큼은 그 누구도 부럽지가 않다. 특히 제가 봐서는 그 로우틴들 사이에서 인기가 굉장히 높은 걸로 보이고, 뭐 그런 뭐 쿠키 이런 노래도 되게 인기 있더라고요. 뭐 네, 가사가 상당히 좀 네, 그렇습니다. 네. 전 가사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왜 인기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거 보고 누구는 뭐 저가항공 밈이라고 얘기도 하던데. 네. 어쨌든. 그 다음에는 보면은 지역별로 봐서 해외 쪽은 일본의 팬덤은 좀 생겨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벌써부터. 있는 것 같고, 요게 요쪽에서 약간 앨범 쪽에 주문이 들어온 것으로도 또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일단 일본 근데 사실 해외 쪽이 터져야지 이제 되게 돈을 버는 거니까. 근데 일본 쪽부터 시작해서 잘 되면 뭐 그다음부터 어느 길로 갈지 모르죠. 이제 대형 그런 게 되는 거니까. 하여튼 해외 쪽을 이제부터는 잘 잡는 게 얼마만큼 이렇게 커져 나가는지 보는 게 포인트다 생각이고, 선주문 44, 초동 31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좀 저도 조심스러워 얘기를 할 때 왜 그러냐면 그 다른 가수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은 디지털 같은 거 쭉 내다가 데뷔하고서 거의 1년 지나갖고 실물 앨범 나오거든요. 블랙핑크 때도 보시면 디싱이 몇 곡 나오다가 앨범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이제 데뷔와 동시에 앨범을 완전 신인이 냈는데, 근데 이게 보시면은 앨범이 10종이에요. 일반 6종에 플랫폼 1종에 한정판 3종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팬덤 규모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직까지는 뭐 시작 단계니까 파악은 조금 힘들다. 저도 계속 파악을 하는 그냥 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본 시장이 무주공산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덕후들의 핵심 본진이라고 하면 AKB48인데 여기가 지금까지 싱글 앨범을 59개를 냈어요. 근데 2020년 3월 18일 발매한 요게 이제 57번째 싱글 앨범이었는데 그 직전 38번 연속으로 초동과 총판 모두 100만 장 이상의 매상고를 올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 앨범인 21년 9월 앨범이요. 35만으로 초동이 급감했고 지금까지도 총판이 45만 밖에 안 돼요. 그러고서 22년 5월에 앨범을 또 냈는데 이건 더 감소해요. 초동 33, 총판 40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말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이다 이런 말이 일단 나오죠 당연히. 왜냐면 AKB의 매력은 만났을 텐데 악수에 이런 거를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판매량이 급감한 거다. 근데 이제 어떤 쪽에서는 그 사이에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도 많이 보고 해가지고 K-팝이 인기가 높아졌다. 완전히 K-팝이 지금 폭격하는 수준이다. K-팝의 퍼포먼스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 AKB를 보면 아무리 이게 친숙하다고 해도 더 이상 팬이 안 되는 것 같다. 이건 뭐죠? 네. 네. 자, 계속 진행을 해보면요. 이제, 예, 그쵸. 그 악수회를 못한 거다. 근데 케이팝을 보면서, 이제 케이팝처럼 잘해야 되지. 일본 그룹 같은 아마추어리즘 우리 더 이상 안 좋아해요. 약간 이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지금 있습니다. 예. 일본 보면 이제는 일본도 그 거리두기가 해제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10월 달에 앨범이 나와요.
10월 달에 앨범이 AKB에서 나오는데 이게 60번째 싱글입니다. 여기에서 과연 반전이 있을지 없을지, 이거는 뭐 악수하고 완전히 다 쏟아 부을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과연 다시 100만 장을 팔 수 있을지, 아니면 30만 장대가 이제는 뉴노말일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있지, 에스파, 아이브, 르세라핌 다 이제 일본 진출을 할 테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케이팝이 이거 일본 시장을 완전히 먹어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본 팬들이 아마추어스러움에 대한 참을성이 많이 줄어든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들어요, 전체적으로. 그게 왜냐하면 니주가 하락세가 지금 좀 있죠. 그 전 앨범들은 다 30만 장 넘겼는데 요번 앨범 지금 13만 장입니다, 초동이. 그래서 뭐 좀 판매고가 급감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니주가 중간에 있는 역할이잖아요. 일본의 그룹하고 한국의 케이팝의 중간 정도인데, 니주 쪽은 하락이 나타나고 한국 가수들은 지금 그냥 수입 앨범 판매도 되게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판이 바뀌었다는 느낌 많이 받아요. 다음으로 아이브예요. 상당히 준비된 그룹이죠. 아이즈원 출신의 두 사람이 주축이 돼가지고서 원투펀치로서 인기 멤버로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에서도 당연히 성공할 개연성은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 첫 번째 앨범이 11이었는데 초동 15만, 누적 38만. 두 번째 요번에 나온 게 뭐 러브 다이브인데 초동 34만에 누적 71만입니다. 꾸준하게 앨범이 나가고 있어요, 매달. 그러니까 꾸준하게 팬덤이 늘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뭐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오각형 그룹입니다. 왜냐하면 해외 음원은 아이브가 지금 언급된 가수들 중에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스포티파이나 이런 숫자들이 해외에서는 제일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브의 노래 자체가 이게 좀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나. 사실 요 아이브가 지금 하는 노래들이 다른 데에서는 좀 망설였던 노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가 아이브 소속사한테도 왔고 여기선 잘 살려낸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요 독특함이 좀 또 아이덴티티가 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르세라핌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준비된 그룹인 게 아이즈원 출신이 또 두 사람 있잖아요. 네, 그 김민주 못 들어간 거는 굉장히 아쉽지만은 어쨌든 인기 멤버들, 일본 인기 멤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첫 번째 낸 앨범이 초동 31만에 누적 지금까지 41만. 그리고 그동안 좀 발목을 잡았었던 멤버의 그런 개인 일탈 문제, 요것도 이제는 뭐 탈퇴로 일단락이 되었으니까 다음 앨범에 잘 컨셉을 잡으면은 지금 사실 초동에 비해 가지고서는 총파는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멤버 문제 때문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 뒤에는 조금 이제 다음 앨범만 잘 내면 또 좀 이제 팬덤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은 르세라핌하고 뉴진스에 대해 가지고서 비교들을 하십니다. 이제 어쨌든 하이브 밑에 다 산하에 있는 회사들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초동도 1위 경쟁을 둘이 했죠. 마지막에 아마 그 뉴진스의 팬분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샅샅이 뒤져서 1등 기록을 만들어 주신 걸로 보이는데, 과연 좋은 곡이나 이런 것들이 누구한테 갈지 앞으로 봐야 되겠죠. 네. 잘 잡으면은 사실 걸그룹 명가들 보시면은 여러 그룹들 동시에 돌릴 수 있거든요. 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하지 않아요. 경쟁 아닙니다. 같은 그쪽에 그룹에 그 소속 저쪽에 속해 있어도요. 다음으로 보게 되면은 엠믹스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JYP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못 들어보셨을 텐데 숫자는 나쁘지 않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22년도 2월 22일 날에 데뷔를 했고 아직까지는 앨범이 하나 나왔는데 이게 초동이 23만, 누적으로 49만 장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와와 했던 숫자들 있잖아요. 그런 숫자들하고 비교하기에 사실 4세대 중에서는 에스파 빼고서는 일단 L판으로 봐서는 다 비벼볼만 해요. 비벼볼만 한데 우리가 왜 이제 못 느끼냐라고 하면은 극단적이에요. 엠믹스 같은 경우가 제 생각에는 거의 해외 팬 비중이 90% 정도 되지 않을까. 영상 같은 거 나오면 조회수 댓글 달리거나 그런 것들 봐도 그렇고 전체적인 반응을 봐도 그렇고 국내에서 음원 순위에 못 드는 것도 그렇고 보게 되면은 이게 해외 쪽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고, 뭐 굳이 이제 조금
변명 같은 거를 MX를 위해서 해주자면 이때 데뷔하고서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야 되나. 그러니까 음악 방송 무대를 몇 번 도는 게 초기에 바이럴 하기엔 제일 좋거든요. 근데 쇼케이스도 못했어요. MX가. 왜 그러냐 하면은 코로나 확진돼 가지고서 우리가 또 연초에 코로나가 심했잖아요. 뭐 물론 지금이 더 지금 또 이렇게 올라오긴 했지만 연초에 되게 심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멤버들이 이제 막 코로나 걸리고 하면서 쇼케이스도 밀리고 음악 방송도 생각보다 횟수를 적게 뛰고 하다 보니까 앨범은 냈는데 국내에서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예. 근데 그 사이에 그래도 어쨌든 앨범은 많이 팔아서 그것도 신기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노래나 영상은 요즘에 MX 거 제일 많이 보고 있는데 보면은 노래를 되게 잘해요. 멤버 구멍 하나 없이 다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무대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팬들을 더 끌어모으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JYP에서 MX 컴백을 좀 빨리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JYP가 옛날에는 보면 트와이스는 거의 뭐 과로 수준으로까지 컴백 횟수를 늘렸었는데 MX는 JYP답지 않게 지금 좀 수납이 돼 있어요. 2월에 앨범 나오고 아직 못 나오고 있잖아요. 8월인데. 그래서 좀 빨리 나왔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관련해서 그럼 뭐 수익성이 어떻게 되는 거냐 4세대들 라고 보면 앨범이 지금 다들 뭐 한 50만 장은 팔잖아요, 그냥. 그러면은 보통 1년에 한 3번 정도 컴백이 되거든요. 그럼 1년에 150에서 한 200만 장 정도 국내에서 판다. 이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지나면 일본을 갈 거예요. 그러니까 첫 해에는 다 한국에서 활동이고. 그러니까 첫 해만 놓고 보면은 앨범이 뭐 한 150에서 200만 장? 그러면 앨범 가격이 요즘 10,000원이 좀 넘으니까 200억 뭐 한 중반 정도 되는 그런 매출이 나올 거고 나머지는 매출 올릴 게 없죠. 뭐 광고 좀 나오거나 출연료 뭐 약간 유튜브 수익 조금 붙는 거 치면은 1차 연도에는 뭐 영업이익률 한 20% 가정을 하면 그 정도면은 뭐 한 30에서 50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여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지금의 4세대들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일본 진출을 하게 되면 이제 시장이 커지죠. 일본을 하게 되면 똑같이 이제 국내는 L판이 붙어 있는 데다가 일본 쪽 같은 경우에 한 2번 정도 나오게 되면은 요 정도 숫자면은 일본에서 15에서 30만 장 정도 판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치게 되면은 일본은 우리보다 앨범 가격이 좀 더 비싸니까 2번 정도 하게 되면은 여기서 100억 정도 붙게 되겠죠. 구조를 뭐 직진출로 짜냐 거기에 이제 저기 같이 나눠서 하는 파트너를 찾느냐에 따라서 수익성 좀 달라질 수 있을 거고요. 그러고 3년 차 정도 되면 이제 투어를 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때부터가 진짜 본격적으로 돈 버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일본에서 이제 그 스테디움을 갈 수 있느냐, 돔을 갈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죠. 국내는 사실 공연 환경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국내는 해봤자 그 공연 관객 숫자 차이 별로 안 납니다. 그럼 당장에 노려야 될 건 일본인데 그럼 일본에서 뭐 요 가수들이 10에서 20만은 모객을 처음 일본에서 뛰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3년 차 때. 그러면은 그때 가가지고서 공연하게 되면은 뭐 만약에 10만이 들어온다 그러면 티켓 10만 원에 굿즈 한 5만 원 팔면 15만 원 그럼 150억 정도. 뭐 그렇게 해가지고서 마진들 쭉쭉 따지면 아마 3차 년도에 이제 영업이익으로 100억 중반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룹들이 아마 여기까지 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에스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본인들의 선택입니다. 빠르게 모니타이제이션 할 건지 아닌지에 따라 가지고서 어쨌든 뭐 지금은 제일 수익하기엔 좋죠. 그러니까 이들하고는 조금 한 단계 더 다른 모습을 보일 수가 지금까지 뭐 먼저 데뷔했으니까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놓고서 수익 반영 같은 거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요. 이제 두 번째 엔터에 대한 내용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